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2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국권 수호 운동의 하나인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8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국권 수호 운동의 하나인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을미의병이 있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을사의병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병이었던 바로 1907년에 고종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정미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 남한 대터블 작전으로 인해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을 당했고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많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여 끝까지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인 바로 애국개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애국개몽운동은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개화운동 세력과 독립투표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사회 진화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죠. 그러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로 다인의 진화론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인의 진화론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적자 생존의 원칙입니다. 이런 적자 생존의 원칙을 말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그런 하나의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회 진화론의 내용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지가 있는 이래로 경쟁이 없는 때가 없었으니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된다. 그게 이제 핵심 그런 하나의 문장입니다. 능력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면 결국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열강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세력을 지배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봐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을 개성한 사람들은 많은 사회단체를 만듭니다. 부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를 만들죠. 그리고 실력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산업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민중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언론활동을 전개하죠. 이렇게 이 애국개몽운동은 이와 같은 구국의 일환이 결국 교육과 산업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먼저 부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부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무지 개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무지를 개간한 개간권자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국토의 3분의 1이 황무지였고 이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했다고 한다면 3분의 1의 그 땅이 누구네 땅이 되겠어요? 일본의 땅이 되는 겁니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보안에는 바로 여러분들 보국 안민, 자 나라의 보국이라는 건 나라의 충성, 안민이라는 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자와 그 다음에 안자를 따서 보안회라는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일제 요구를 철회시키자 일본이 강제적으로 1905년에 해산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헌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의 정치체제죠. 그래서 이 헌정연구에는 자 이렇게 바로 입헌 정치체제를 풀어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헌이에요. 헌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헌정연구회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을사늑약 전에는 무지한 민정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드디어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국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 약간의 이 운동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진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자각이죠. 이런 하나의 모습은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를 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각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사료입니다. 모든 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강을 배우지 못하고 인민이 스스로 우둔하여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현재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모두 자강의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대한자강의 이 회원들은 바로 자강의 방법으로 자,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교육을 진작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직 뭐하고 뭐밖에 없다. 교육과 산업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한자강의 단체는 여러분도 고종의 강제투입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이 보안법을 내세워서 강제로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가 여러분들 대한협회로 계승이 됐지만 이 대한협회는 얼마 안 가서 친일적 일본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의 변절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07년에 아주 중요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애국개몽운동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민회가 되는 겁니다. 아마 모든 그런 하나의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체 그러면 신민회일 겁니다. 신민회입니다. 그럼 신민회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었을까? 꼭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민회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통감부가 설치되죠. 이 통감부가 아주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실상
정치 사회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 안창호, 이승은 그리고 양기딱 같은 민족 지사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민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공화정입니다. 바로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공화정을 바탕을 둔 군대 국가 수립을 부르짖는 단체인 신민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역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국권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주한일본 공사관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민회의 목적은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쇠퇴한 반륙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고 유신한 자유문명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깊은 뜻은 열국 보호와의 공화정치의 독립국.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화정을 주장한 최초의 단체가 신민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들 의병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실질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지를 건설하는데 그 기지가 남만주 삼원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만주 삼원보 위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남만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에요. 이쪽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북간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압록강 쪽에 이렇게 되는 여기가 서간도인데 여기 서간도에 삼원보라는 곳에 바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신민회는 그런 하나의 교육과 산업의 육성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신흥 강속성 같은 결국 군사 교육기관의 필요성 나가서 의병운동을 옹호하고 무장투쟁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기존의 애국 계몽운동가들과 약간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 산업을 장려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이승은 선생은 오산학교를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자기회사 그 다음에 대구에 태국서관이 세워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의병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와 한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육과 언론 활동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시 이 교육에 대한 그런 하나의 이 생각은 당시 박은식 선생의 그런 하나의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역사상 민족과 국가가 흥하고 망한 이유는 뭘까? 자, 문명한 정도와 세력의 강력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서양의 학자들의 말은 생존 경쟁은 하늘의 이치이며 우승열패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니 자,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강한 용기를 가진 자. 우매하고 유약한 자는 가질 수 없대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은 가지대. 하물며 경쟁이 얻은 권력이라 어찌 우월자가 이기고
열등한 자가 패배하지 않겠는가. 역시 당대 최고의 여러분들 이 학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박호식 선생도 결국 바로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각 지역에 많은 학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경기 충청도에는 기호흥학회,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는 서북학회, 전라도에는 호남학회, 경상도에는 교남학회, 강원도에는 관동학회가 만들어져요. 자, 이들은 학회만 만든 것이 아니죠. 회지도 간행하고 강연회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민중에 대한 계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을 통해서 신교육을 보급하기도 하죠. 나아가서 언론 활동을 보면 여러분들 장지연이라는 사람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여러분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을 황송신문에 게재하는 겁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공로와 통곡하리라. 그리고 을사늑약을 비판하고 의병운동 기사를 게재했던 대한매일신보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매일신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의 빚을 갚자고 하는 국제부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운동과 관련된 기사를 적극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드디어 신문지법으로 탄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애국개몽운동은 나름대로 정말 가치가 있는 운동이었죠. 물론 당연히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죠. 그 방향은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주장했는데 바로 그 정치체제가 바로 뭐다? 공화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애국개몽운동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이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진화론적 시각을 갖기 때문에 약간의 이 실력 양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력이 일본에 비해서 없다고 볼 수 있었던 현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어떤 가해자보다는 그 피해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병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보세요. 의병제군에게 경고한다. 당시 황송신문 1907년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의병으로 나선 사람 중에 교활한 도적과 파랗고 쉽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많이 있다. 국권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독립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실력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영원히 누구의 지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면을 당연히
인정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에 반해서 신채호 선생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병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전래하는 풍속, 습관, 법률 제도 등이 이것이라. 애국의 문명을 어쩔 수 없이 수입할지라도 단지 이것만 의지한다면 마귀에 빠질지니 오류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급하다. 나라를 보존하자. 국수를 보존한다. 한마디로 나라의 채통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 여러분들 의병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병운동은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 여러 단체, 그 중에 대한자강회와 그리고 신민의 단체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의병운동과 함께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애국개몽운동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판단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